오자마자 락다운이 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너무 동감을 하는 게 혼전에 일어나서 바로 수업 들었으면 아, 됐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근데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영주권까지도 이제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있나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아예 학생들이 엄두를 못 냈던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세대가 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학생들도 있고 아무래도 영어를 더 많이 접하고 커서 그런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글로벌화가 돼서 그런지 시기가 저 또래 친구들보다는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거나 이러한 학생들이 더 약간 도전을 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추세였어요. 근데 계속 근래 들어서는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네. 유학원이나 혹은 그 이민 컨설팅 회사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런 것들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냐? 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얻으시는 거예요. 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민국 사이트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그런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저는 학생분들한테 따로 상담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만 알려드려요. 단기 비자 종류라든지 장기 비자 종류라든지 영주권 비자 종류라든지 큰 거. 그래서 내 케이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보시는 거죠. 정보는 너무 많거든요. 관련된 정보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비자 종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문의를 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어학연수를 왔다가 일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냐 이러한 상담도 많이 오고 나는 단순하게 6개월 어학연수를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코업 비자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코업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나요?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는 일하고 싶어, 코업을 하고 싶어 하면은 코업 프로그램을 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입학허 가서 이러한 서류, 학교 서류들이 나오면 이거를 토대로 학생 비자 연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올 때 코업 비자로 오는 게 더 낫겠네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사실은 처음에 일단 학생들이 오는 목표는 이제 영어도 배우고 좀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ESL 다니면서 이렇게 뭐 액티비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좀 캐나다 문화 체험도 하고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일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휴학을 했을 수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기간을 좀 정하고 이제 과목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주권에도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 영어가 좀 되면은 근데 일단은 짧게라도 그렇게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업이든 워홀이든 이러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보면 캐나다 또는 뭐 외국이 더 나은지 아니면 한국이 더 나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경험을 쌓고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그죠? 한 번이라도 뭐 호주를 갔다 왔는데 음. 이번에 캐나다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갈 건데 이때는 좀 준비를 해서 가고 싶다 이런 음. 케이스들이 많죠. 각 뭐 졸업을 했다든지 그 영어 실력을 높이는 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코업 비자 일을 같이 나중에 해야 되는 그거를 하기엔 좀 부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 이후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학생 비자라든지 코업 비자라든지 이거로 오신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오고 싶어서 계획 중이신 분들은 어떤 거를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혹은 현재 지금 상황. 그 3월 중순에 캐나다가 락다운을 갑자기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락다운이 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다 클로즈 했잖아요. 그럼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근데 학생들한테 엄청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저는 이러려고 온라인 수업하려고 여기 온 것이 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도전했다는 거는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제약이 되니까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에 스탑하고 돌아간 학생들도 꽤 있어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오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처음에는 컴플레인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적응을 하고,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밴쿠버 지역은 하나씩 학교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학교를 가려니까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뭐 하고. 예전에는 10분 전에 일어나서 바로 수업 들었으면 아, 됐는데 네. 지금 현재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밴쿠버는 다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숫자가 굉장히 또 최근에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시 바뀐다는 말만 있고 아직까지는 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안전 규칙들을 다 이루어지고 있죠. 마스크 써야 되고 자리 띄어서 앉아야 되고 한 클래스 안에 6명 이상 못 들어가고 등등. 온라인 수업이 사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학원은 그 소규모로 네. 네, 진행되니까, 맞아요. 화상으로 해도 그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건 어디 나라에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런칭을 네. 해가지고 굉장히 또 그렇게 뭔가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점점 글로벌화되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다 무조건 출장을 가서 미팅을 잡고 이랬는데 요즘 이렇게 화상으로 미팅도 점점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너네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연습이다. 이렇게 진짜 이런 거에 맞아요. 익숙해져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너무 동감을 하는 게,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안 하고 화상으로 하고 집에서 일을 했는데 6개월 이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그 화상으로, 그러니까 자택근무하는 게 지금만큼 오는 시기가 훨씬 더 오래 걸렸을 텐데, 맞아요. 맞아. 지금 반년 맞아. 이상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맞아. 되고 맞아. 있으니까, 이제 회사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맞아요. 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더 빠르게 그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맞아.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안 보이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 때는 정말 화상 면접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맞아요.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일하는 업무 환경도 훨씬 더 재택근무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학생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